존재 함축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이 존재 함축이라는 내용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존재 함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명제가 존재 함축을 한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명제가 어떤 일정한 대상이 존재한다. 이런 걸 의미하거나 아니면 주장하는 그런 명제. 그런 명제가 존재 함축하는 명제예요. 모르겠죠? 뭔 말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립니다. 자, 내가 내 팔을 이렇게 보면서 내 팔이 길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내 팔이 존재한다는 걸 이미 함축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존재 함축하는 명제예요. 반면에 둥근 사각형은 둥글고 길다. 그랬으면 둥근 사각형이 있어요? 없어요? 둥근 사각형이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명제는 존재 함축하지 않은 명제라는 얘기죠. 그 정음 명제들에서도 존재 함축하는 명제도 있고 존재 함축하지 않는 명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음 명제의 경우에 어떤 명제가 존재 함축하는 명제고 어떤 명제가 존재 함축하지 않는 명제인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음 명제에 몇 가지가 있었죠? A, E, I, O 이렇게 있었죠. A 명제의 예를 하나 들어봐. 내가 그냥 들자. 모든 외계인은 코가 크다. 이 명제는 어떻게 돼요? 이 명제는 어떻게 되죠? 요거에 따라서 하면 모든 외계인은 코가 크지 않다. 아의 명제는 어떤 외계인은 코가 크다. 어떤 외계인은 코가 크다. 그 다음에 어떤 오명제? 외계인은 코가 크지 않다. 어떤 외계인은 코가 크지 않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이에 그 네 가지 관계가 성립했었죠. 어떤 관계들이 성립했어요? 모순, 반대, 소관계. 네, 모순 관계죠. 모순 관계는 어떤 관계? 정반대의 질식을 갖는 그런 관계죠. 그 다음에 A에서부터 I는 무슨 관계? 함축. 이건 함축 관계였었죠. 이것도 이제 함축 관계였어요. 그 A랑 E 사이는 무슨 관계였죠? 반대요. 반대. I랑 O 사이는 소관계. 소반대. 반대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동시에 참을 수 없는. 참일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짓일 수 있는 관계죠. 근데 소반대 관계는 동시에 참을 수 있지만 동시에 참을 수 있지만 동시에 거짓일 수 없는 관계예요. 이런 네 가지 관계가 성립했죠. 자, 이제 봅시다. 이 모든 외계인은 코가 크다. 이거 참여예요, 거짓이에요? 모든 외계인은 코가 크다. 냉정하게 볼 때 이 문제는 참으로 보여, 거짓으로 보여? 거짓이요. 거짓이야. 왜? 왜 거짓이에요? 당연히 거짓으로 봤어요. 그렇죠? 요거는 어때요? 모든 외계인 코가 크지 않다. 참여야 거짓이에요? 참을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이거 아리송하죠. 아리송은 아리송해요. 아리송하죠. 이것도 아리송하지 사실은. 요건 어때요? 어떤 외계인은 코가 크다. 자, 이거 어떤은 내가 어떤 식으로 읽으라 그랬어요? 해석하라 그랬죠? 적어도 하나의 뜻으로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참일되면 어때야 돼요? 외계인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코가 큰 외계인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참여야 거짓이에요? 거짓이. 거짓이죠. 거짓을 보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것도 이런 코가 크지 않은 외계인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것도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이요? 저번에 다민이의 판단을 따르면 이거 지금 모순관계 성립해야 하네요. 하네요. 이거 깨져버리죠? 네. 이거 깨져버리죠? 그 다음에 반대관계 성립해야 하네요. 반대관계. 이것도 아리송하죠? 이거 F가 나오고 저쪽 이쪽은 물음표 나왔으니까. 소반대관계는 동시에 거짓일 수 있잖아. 이거 다 깨져버리죠? 다 깨져버려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어? 뭐 때문에 그래요? 외계인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렇죠, 요 문제. 요거하고 요거 때문에. 이 두 문장은 존재 함축하지 않는 명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만약 존재한다면 크가 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명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제 이거 좀 봅시다. 한번 읽어봐, 다민이가. 정원 명제들 사이에 성립하는 논리적 관계들은 정원 명제들의 주어나 수어가 지시하는 집합이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성립하는 관계들이다. 따라서 정원 명제들 사이에 성립하는 함축, 모순, 반대, 소반대의 논리적 관계들은 존재 함축하는 정원 명제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들이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관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만? 존재 함축하는 명제 사이에서만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모든 한남은 미남이다. 이건 존재 함축하는 명제 아니에요. 이거 한국 남자 실제로 존재하잖아. 나도 있으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건 존재 함축하는 명제란 말이야. 근데 아까 봤던 모든 외계인은 뭐 어쩌고 저쩌고 같은 경우에는 존재 함축하지 않는 명제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존재 함축하지 않는 명제에는 우리가 고려했던 대당의 사각형이라든가 아니면 이완, 환질 뭐 이런 거 했죠? 지난 시간에. 그런 것들 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좀 따져봅시다. 자, 이제 읽어봐. 모든 특징 명제 I5는 존재 함축하는 명제이다. 해봅시다. I 명제하고 O 명제는 무슨 명제예요, 이거? 특징 특징 긍정, 특징 부정이죠. 그러니까 I 명제 예를 하나만 듭시다. 어떤 한국 남자는 미남이다. 다민이가 이거 얘기해봐. 이거 참여해버리세요. 참이에요. 참이죠? 참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여되면 어때야 돼요? 한국 남자 중에 적어도 한 명이 미남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존재 함축하는 명제예요. I 명제는. 자, 이거는 O 명제. 어떤 한국 남자는 미남이 아니다. 한남은 미남이 아니다. 이건 어때요? 참이에요. 이것도 참이죠? 참이에요. 이것도 이게 참여되면 어때야 돼요? 한국 남자 중에 미남이 아닌 한국 남자가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I 명제랑 O 명제는 존재 함축하는 명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야 대상이 하나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명제니까. 그래야지만 참이고. 자, 이제 그 A 명제랑 E 명제 전체 긍정 명제를 살펴봅시다. 자, 전칙 명제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A 명제하고 E 명제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존재 함축하는 명제예요. 그러니까 뭐 한번 읽어봐, 선생님아. 전칙 명제 A의 대부분은 존재 함축하는 명제이다. 그러나 일부분의 의미 있는 전칙 명제들은 존재 함축하는 명제가 아니다. 읽어봐. 예를 들어. 모든 한국인은 포유류이다. 존재 저거 참여해 버리세요.
사람은 보여주니까 보여주에 속하죠. 그래서 참이에요. 참이죠. 저 존재 함축하는 명제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 얘기죠. 한국인 존재하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존재 함축하는 명제예요. 자, 근데 그 밑에 거 봅시다. 모든 외계인은 인간과 생기구조가 다를 것이다. 이거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 함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건 안 하죠.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 외계인은 인간과 생기구조가 다를 것이다. 이거 참여해 버리세요. 참일 것 같아, 거짓일 것 같아. 담임 생각에는 어때요? 만약이요? 아니, 그러니까 요 문장 자체가 이거 존재 함축하지 않은 명제죠. 참으로 보여, 아니면 거짓으로 보여? 담임 생각에. 그러니까 다른 외계인이면 어디 존재하겠어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든가 외계에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환경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생리구조가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높죠. 그러니까 이거 의미 있는 명제죠. 어떻게 보면 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명제죠. 그 다음 건 어때요? 키가 3m 이상인 모든 인간은 거인이다. 이건 참여 거짓이야. 종이를 어떻게 하는지 좀 다를 것 같은데. 근데 3m 이상이라 그러면 전부 다 거인이라고 판단해야 하네요. 그렇죠? 근데 3m 이상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키가 3m 이상인 사람. 진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들 상식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럼 4m로 올릴까? 키를. 저 참여 거세요. 참이요. 참이라고 봐야죠. 근데 키가 3m 이상인 사람 없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존재 함축하지 않는 명제인데 아주 의미 있고 참인 명제들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럼 뉴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겠지. 별로 안 좋아할 텐데 뉴턴의 운동의 제일 법칙이 어떤 건지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런 법칙이거든. 이거 뉴턴의 제1법칙이에요. 운동의 제1법칙.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든 물체는 정지해 있으면 정지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그 일정한 운동을 하던 상태였으면 계속 그 운동을 지속할 것이다. 이런 법칙이죠. 이거 참여 안 해요. 그러니까 뉴턴이 말했으니까 의미 있는 명제들 최소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뭐 물리학 적용하면 그렇지만 거시 물리학에서 이거 참여해요. 의미 있는 명제죠. 아주 의미 있는 명제예요. 중요한 명제예요. 어떻게 보면. 자, 이거 어때요? 이거 존재 함축하는 명제 아니에요. 존재 함축해야 안 해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물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이거 존재 함축하지 않는 명제죠. 이건 뭐 A, R 중에 어떤 거에 속해요? 모든 물체니까 A 명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아주 의미 있는 명제고 참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명제인데 그 A나 E 명제의 경우에 그런데 존재 함축하지 않는 명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참으로 간주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데 논리학자 그 양반이 그 A나 E 같은 명제를 어떻게 재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을 내놔요. 한번 읽어봐. 영국의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인 불은 존재 함축을 갖지 않는 전칙 명제들을 고려하여
정원 명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창안하였다. 부울의 해석에 따르면 전칙 명제들은 존재함축을 갖지 않으며 주어가 지시하는 집합이 원소가 없는 공집합인 경우 그 전칙 명제는 참으로 간주된다. 부울의 해석을 따를 경우 정원 명제들 사이에 성립하는 논리적 관계, 함축, 모순, 반대, 소반대 중 모순 외에 다른 관계들은 성립하지 않는다. 저래서 잘 읽었어요. 자, 부울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칙 명제들을 존재함축하지 않는 명제로 간주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집합에 원소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 집합을, 그 명제를 참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죠. 그 A, B, I, O. A가 존재함축하지 않는 명제의 경우에 이런 명제죠. 아까 예를 든 내가 어떤 걸 예를 들었지? 모든 외계인은 모르겠지? 키가 크다? 코가 크다. 코가 크다? 그 다음에 모든 외계인은 코가 크지 않다. I 명제는 어떤 외계인은 코가 크다. O 명제는 어떤 외계인은 코가 크지 않다. 자, 불의 해석에 따르면 어떻게 하겠다니? 이거 존재함축하는 명제 아니에요. 모든 외계인은 코가 크다. 외계인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 만약에 존재 안 되면 코가 크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존재함축하지 않는 명제니까. 존재함축하지 않는 정원 전칭 긍정이나 전칭 부정 명제는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참으로 간주. 참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참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것도 참이에요. 이거 참이 아니에요. 이것도 참이죠. 존재함축하지 않는 명제니까. 자, 근데 I 명제나 O 명제는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반드시 어때야 돼? 대상이 있어야지만 참이죠. 그렇죠? 이 존재함축하는 명제 아니에요. 이건 하는 명제란 말이에요. 두 개 다. 그렇죠? 자, 이건 참여해 버리세요. 이거 참여해 버리세요. 만약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니에요. 이거 거짓이죠. 이거는 아니에요. 이것도 거짓이죠.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봅시다. 이거 참인데 이거 거짓됐죠? 그럼 한축관계 성립해야 하네요. 아니에요. 한축관계 성립 안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함축 성립 안 해요. 안 하죠. 자, A랑 E는 어때요? 반대관계죠? 원래 그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서는 이거 반대관계 아니에요. 동시에 참을 수 있잖아. 그 반대관계 성립해야 안 해요? 아니에요. 안 하죠? 그럼 이 소반대관계 성립해야 안 해요? 아니에요. 이것도 안 하죠? 동시에 거짓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안 해요. 무슨 관계만 성립해요? 모순. 이거 참이면 이거 거짓이죠? 이거 참이면 이거 거짓이죠? 그러니까 모순 관계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 대당의 사각형 중에서 모순 관계만 인정한다 이런 얘기죠. 왜? 존재함축하지 않는 명제까지 고려를 하려니까 논리학에서 존재함축하지 않는 명제니까 의미 있고 참인 명제들이 있는데 이것도 고려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하기 위해서 그 모순 관계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대 논리학에서는 그 딴 관계는 전부 성립 안 하고 모순 관계만 성립해요. 자, 그럼 여태까지 배운 우리 그 대당의 사각형이라든가 이완 뭐 환질 편의 이거 갖다 버려요? 괜히 배운 거야? 뭐에는 적용돼요? 존재함축하는 명제. 존재 함축하는 명제는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요? 전칙 명제들이 존재 함축하는 명제인지 아닌지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존재 함축하는 명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대단위 사각형도 적용되고 환희, 환질, 환희 다 적용되는 얘기죠. 그 밑에 한번 읽어봐라. 함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는 예. 모든 심장이 없는 포유류는 인간이 아니다. 어떤 심장이 없는 포유류는 인간이 아니다. 이거 어때요? 이거 존재하는 명제야 아니에요? 심장이 없는 포유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 존재함수하지 않는 명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제 어떻게 고려해야 돼? 현대 논리학에서 전제 참 참으로 간주해야죠. 그 결론은 거짓이요. 거짓이죠. 그 심장이 없는 포유류, 인간의 심장이 없는 포유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TF가 돼버리죠. 그 함수관계 성립 안 한다는 얘기죠. 벤도식도 내가 처음에 그 벤도식 설명했었죠. 정원 명제 할 때. 그죠? 기억 안 나요? 펜. 기억나죠? 벤도식에서 A 명제 어떻게 그렸어요? 그릴 때 A, E, I, O 이렇게 네 가지 봅시다. A 명제 어떻게 그렸지? 이게 S고 이게 P면 SP면 어디 지웠어요? 이쪽 부분을 지웠죠? 아니 맞죠? 이쪽 부분을 지웠어요. 이 명제는 어느 부분? 여기를 지웠죠? I 명제는 여기 하나 있다는 걸 표현했어요. O 명제는 여기 하나 있다는 걸 표현했죠. 자, 이제 보세요. I 명제랑 O 명제는 여기 확실히 존재한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함축하는 명제라는 걸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I 명제랑 O 명제는. 자, A 명제나 E 명제는 보세요. 여기서 어디만 지워줬어요? 여기 지워주기만 했지. 지워줬다는 얘기 뭐예요? 이거 없다는 얘기죠. 지웠다는 얘기예요. 어디 있다 이런 주장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블랭크 상태로 내려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공집합이라는 것만 얘기하지 이쪽이 실제로 사람이 존재가 있냐 없냐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존재 함축하지 않는 명제까지 설명을 하자니까 이런 그 도식을 택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대적 해석을 따르는 거예요. 벤도식도. 마지막으로 요거만 해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이거 내가 항상 써보는 건데 그 사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라 뭐 이런 주문을 해요. 그런데 이 약속보다 훨씬 큰 약속을 해. 한번 읽어봐. 약속 어떻게 했나 내가. 사람이라는 개념에 대해 완벽하게 손 교수님이 만족할 만하게 정의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최고의 성적과 2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줄 것이다. 강의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최고의 성적에 A 더블 플러스하고 한우 등급처럼 그 다음에 200만 원 상당의 그 현금을 주고 그 다음에 출석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조건을 걸어요. 그럼 여러 학생들이 시도를 해.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하려고 시도를 해요. 자, 근데 내가 이 약속한 거, 이 명제 무슨 명제예요? AIO 중에. AIO 중에 무슨 명제지? 모든 학생들에게 최고의 성적과 2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줄 것이다 이랬으니까. A 명제죠. 전칙 명제예요. 전칙 명제인데 내가 만약에 그 존재함수하는 명제를 생각했으면 저런 약속 해야 안 해요? 할 리가 없죠. 이거 존재 함축하지 않는 명제로 본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봤어요? 그 본질적 속성하고 본질의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본질적 속성은 사람의 본질적 속성. 사람이려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속성이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람의 본질적 속성. 뭐 유기체, 생명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동물이다 뭐 이런 것. 근데 본질은 어때야 돼요? 본질적 속성 중에서 사람만이 가진 그런 속성이어야 되죠. 그거 없던 얘기죠, 내 생각에는. 난 본질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주의자는 저거 시도하겠죠.
난 본질주의자가 아니거든요. 그 시도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 정의 내릴 만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존재함수하지 않는 거죠. 그 거짓말한 거지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그 문제 하나만 하고 끝낼까? 네. 그 존재 함축하는 명제인지 아닌지를 보란 얘기죠. 그 10번 한번 해볼까? 10번. 한번 읽어봐. 서기 5천년에 존재하는 인간은 현재의 인류와 생리구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저 존재 함축하는 명제 아니에요. 맞아요. 아닌가? 아 잠깐만. 존재 함축해야 하네요. 서기 5천년. 뭐 이런 주장 아니에요. 5천년에 존재할 가능성은 많지만 만약 존재한다면 그러면 현재 인류랑 생리구조가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후변화로 재앙이 일어나서 멸망할 수도 있고 있죠. 5천년 전에.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사실 존재 함축하는 명제라기보다는 그 실제로 존재할 것이냐 안 존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정한 언급을 하는 명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존재 함축하지 않는 명제라고 봐야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